2018년 12월 영국에서는 악명 높은 살인마가 45년 만에 출소하였다. 그의 별명은 우스터의 괴물이며 언론사와 시민들은 그의 석방을 허락한 법무부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1951년 데이비드는 영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둘째로 태어났으며 육군 하사로 일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은 자주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데이비드와 그의 형제들은 친구들을 사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형제끼리 서로를 위하며 어린 시절을 견뎌냈다고 한다. 1967년 그는 큰 결정을 하게 된다. 자신이 꿈꾸던 영국 해군에 입대하기 위해 학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직업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의 적성에 맞을지 의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입대 후 그는 적응하며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상관이 주는 스트레스와 진급에 대한 압박 속에서 데이비드의 주량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훈련 후에 항상 동기들과 끊임없이 술을 마셨으며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고 통제불능이 되어 징계를 받기도 했다. 1970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교의 집무실에 침입하기도 했는데 당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진급 탈락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서류를 쓰레기통에 버린 후 불을 질러버렸다. 결국 그는 군에 체포되었고 고의로 불을 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유죄 판결과 함께 90일 동안 정신과 검사를 받으라고 명했다. 이 사건을 통해 데이비드는 군대로부터 퇴출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군에 있을 때 그는 마리아라는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고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한 상태였다. 하지만 군에서 퇴출당하자 마리아 부모님의 반대로 결혼이 무산되었고 이후 목공, 요리사 등 새로운 시작을 위해 여러 직장으로 옮겨 다녔지만 과도한 음주와 폭력으로 인해 전부 해고된다. 데이비드는 점점 무언가를 할 의욕이 사라졌고 알코올 중독도 점점 심해졌으며 결국 지친 그의 부모 또한 그를 집에서 강제로 쫓아냈다. 1973년 그렇게 집을 나오게 된 그는 유일한 학교 친구였던 클라이브에게 연락을 하였고 집을 찾아가게 된다. 클라이브는 아내인 앨리스와 함께 우스터에서 살고 있었다. 이 부부에게는 큰 아들과 작은 두 딸이 있었는데 4세 헨리, 2세 제인, 9개월 된 사만다였다. 클라이브 가족은 방이 2개인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데이비드의 안타까운 사연에 일주일에 6파운드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렇게 6명이 함께 작은 집에서 살기 시작했으며 친구 부부와 어린 두 딸은 안방에서 자고 데이비드와 폴은 작은 방에서 함께 지냈다. 데이비드는 집 근처 공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고 주말에는 친구 부부가 요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한다. 클라이브와 앨리스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클라이브는 트럭 운전사 일을 오래 하였고 앨리스는 셋째가 태어나면서 바텐더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했으며 종종 늦게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데이비드가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에게 아빠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친구 부부 또한 데이비드의 심각한 주사를 알고 있었지만 믿을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것도 어려웠으며 아이들도 그를 잘 따랐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점점 부부의 일이 바빠지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면서 그들은 데이비드에게 베이비시터 일을 풀타임으로 부탁하였고 그는 아이들이 잠자기 전까지 밥을 먹이고 놀아주었다. 덕분에 부부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1973년 4월 13일 이날 앨리스는 밤 늦게까지 야간 근무를 하였고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클라이브가 데리러 왔다. 그리고 집에 가기 전 문 닫힌 바에서 몇 잔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해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경찰이었다. 부부는 자녀들이 모두 살해당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자 충격에 빠졌고 앨리스는 과호흡으로 쓰러지고 만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데이비드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재운 뒤에 근처 펍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먹는 술이었기에 과음을 하였고
친구가 담배를 술에 넣는 장난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듣고 온 클라이브는 술에 취한 데이비드를 집에 데려다 준 다음 앨리스가 가게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 그녀를 데리러 갔다. 저녁 10시 15분, 술에 취한 데이비드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는데 9개월 된 사만다가 우유를 달라며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통제 불능 상태였던 그는 사만다의 울음소리에 분노 조절을 하지 못했고 사만다의 목을 누른 후 두개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때렸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한 손에 면도날을 들고 나머지 2명의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면도날로 제인의 목에 상처를 냈으며 커튼으로 헨리의 목을 졸랐다. 아직도 데이비드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들이 사망한 후에도 계속 공격했다고 한다. 그는 지하실로 내려가 곡괭이를 들고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으로 그들을 조각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조각들을 옆집 정원 울타리에 뾰족한 창살에 하나씩 박은 후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한다. 아이들의 울부짖음과 시끄러운 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끔찍한 현장을 보고 구토까지 한 경찰들도 몇몇 있었다. 그 후 클라이브와 앨리스가 현장에 도착하였고 아이들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경찰은 부부로부터 집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데이비드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날 새벽 4시쯤 데이비드는 그리 멀지 않는 도로 근처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경찰을 보자마자 아무 짓도 안 했다는 듯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한다. 신문 받는 동안에도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다음날 결국 자백하게 된다. 조사를 하던 형사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 단지 아이의 울음소리로 인해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3년 6월 28일 데이비드에게 3건의 살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어떤 항변이나 책임 감소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았으며 최소 20년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자녀들이 죽은 뒤 클라이브와 앨리스 부부의 삶은 암울하게 변했고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살인 당시 데이비드는 공개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단순히 우스터의 괴물로만 알려졌었다고 한다. 그는 아동살인자로서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자주 학대를 당했으며 수용소 생활 대부분을 보호된 환경의 감옥에 갇혀서 보내게 된다. 하지만 2016년 법무부에서 데이비드의 가석방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 기사는 범죄가 발생한 지역사회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두려움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가석방위원회에 따르면 그가 감옥에서 보낸 45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보여줬으며 자제력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2018년 12월에 가석방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 그의 통금시간, 실시간 감시, 특정 지역 접근 금지 등 엄격하게 조건을 걸어 그를 감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그의 석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